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앞서 우리는 분모를 같게 하여 분자끼리 나누는 방법으로 분수의 나눗셈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할 수도 있었죠. 똑같아요. 6.75 나누기 1.5의 계산이에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르네요. 방법 1.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무엇을 곱하여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1.5가 150이 됐어요. 그럼 1.5의 10배는 15이고 100배가 바로 15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나누는 수에 100배를 하였다면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에도 100배를 해주어야 한다. 그랬더니 675 나누기 150과 같은 셈이 되고 675를 150으로 나누어 4.5이기 때문에 6.75 나누기 1.5도 4.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하여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몇 자리씩 옮겨서 계산합니다. 몫을 쓸 때 어떤 소수점의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 주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6.75 나누기 1.5에서 지금 1.5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그랬더니 6.75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하나, 둘. 그러므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자, 옮겨주었다. 여기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75 안에 150이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처럼 6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빼고 0을 내려주세요. 그 안에 150이 5번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몫을 쓸 때 그 몫이 45냐? 아니다 라는 거죠. 몫의 소수점은요. 나누어지는 수에 옮겨진 소수점의 위치를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몫을 쓸 때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앞서서는 100을 곱했는데 꼭 100을 곱해야 될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0을 곱하여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계산을 해봅시다. 1.5의 10배, 6.75의 10배,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배 하여도 그 몫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몫이 4.5로 같아지게 돼요. 방법 2.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몇 자리씩 옮겨서 그럼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지금 각각 10배를 했죠. 어떤 소수의 10배를 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는 거예요.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계산합니다. 몫을 쓸 때 마찬가지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6.75를 1.5로 나누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었어요. 그랬더니 67.5 나누기 15와 같아지게 되죠. 자, 요거는요.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5 나누기 1.5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고 계산해 주었더니 4, 60. 이 안에 5번 75 빼면 0.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에 옮긴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 찍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 잘해놓고 소수점 잘못 찍어서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 주어야 한다. 몫을 쓸 때의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여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셈을 해결해 볼 수 있어요. 핵심의 개념 잘 익혀두고 이에 관련한 문제 해결해 봐요. 주어진 문제 확인해 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8.32 나누기 1.3.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간단하지가 않네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소수끼리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줘도 좋고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분수의 나눗셈이다 라고 한다면 8.32 나누기 1.3.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10분의 83.2 나누기 10분의 13. 분모가 같아졌죠? 그랬더니 분자끼리 나누어 83.2 나누기 13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배움을 통해서 83.2를 13으로 나눈다. 몫의 자연수 부분부터 구하게 되죠. 83 안에 13이 몇 번 들어갈까? 6번. 13에 6을 곱하면 78이 되고요. 빼면 5, 2를 내려주세요. 52 안에 13이 4번 들어가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단, 몫에 소수점 찍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 6.4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8.32 나누기 1.3.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각각 10배를 하여도 그 몫은 같아요. 또는 100배를 하여도 그 몫은 같단 말이에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100배를 해볼게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동을 합니다. 8.32 소수점도 역시 오른쪽으로 2자리 이동을 합니다. 몫의 자연수 부분은 6이 되죠? 130에 6을 곱하면 780이 되는 거예요. 자, 빼니까 52가 남아요. 몫의 소수점 찍고 0을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 0을 내려서 계산해 주었더니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소수끼리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문제의 답을 구하여 6.4로 해결합니다.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54 나누기 0.4가 주어져 있군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소수끼리 나누어 그 몫을 구하는 문제예요. 앞선 문제에서도 우리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그 몫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4 나누기 0.4 이걸 분수로 나타낸다. 분모가 10인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분모가 100인분수로 나타내 볼 수도 있어요. 분모가 100인분수로 나타냈다면 100분의 154 나누기 100분의 4가 아니고 이땐 100분의 4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100분의 40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누면 되는 거예요. 154를 40으로 나눠주자. 그렇다면 154를 40으로 나눴을 때 154 안에 40이 3번 들어가죠? 120 빼주었더니 34. 그럼 몫의 소수점 찍고 0을 내려주는 거예요. 340 안에 40이 몇 번 들어가죠? 8번 들어가죠? 40에 8을 곱해주었더니 320이 되고 빼니까 20, 또 0을 붙여 내려주면 되겠네요. 200 안에 40은 5번 들어가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몫은 3.85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수는 따라서 3.85예요.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분모가 100인분수가 아니라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주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3.85를 0.7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85 나누기 0.7 위에서는 분모가 100인분수로 바꿨으니까 이번엔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볼까요? 10분의 38.5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10분의 7 분모가 같으니까 이제 분자끼리 나누어서
38.5를 7로 나누면 되겠죠. 그랬더니 7, 5, 35, 그 다음에 7, 5, 35, 5.5가 되네요. 이렇게 5.5로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3.85 나누기 0.7을 계산해 줄 것이다.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기면 3.85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집니다. 계산해 봤더니 38 안에 7이 5번 들어가요. 7, 5, 35 빼면 3, 5를 내려주세요. 7, 5, 35 빼니까 0이 됐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에 옮긴 소수점의 위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5.5가 되는 거랍니다. 다양한 계산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해요. 해지의 키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 주어졌군요. 우리 집에는 높이가 4.05m인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나무의 높이는 내 키의 2.7배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해지의 키예요. 그 해지의 키를 모르니까 네모미터라고 생각을 해봐요. 문장을 보면 은행나무의 높이는 내 키의 2.7배야 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내 키가 지금 네모미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모 곱하기 2.7을 계산했을 때 은행나무의 높이, 즉 4.05가 나온다. 문장대로 그대로 네모를 사용한 식을 표현하면 네모 곱하기 2.7은 4.05와 같다.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따라서 이때의 네모는 4.05를 2.7로 나눠서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4.05를 2.7로 나눠봐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수의 10배, 그럼 나누어지는 수도 10배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는 거죠. 40 안에 27은 한 번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빼주고 5를 내려줍니다. 그 안에 27이 5번 들어가죠. 135 빼주면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에 옮긴 소수점을 쫓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1.5가 되겠네요. 해지의 키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문제의 답, 해지의 키는 1.5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는요, 은행나무의 높이를 2.7로 나눴을 때 해지의 키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둡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의 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소수 나누기 소수의 셈은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를 세로로 계산합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같은 자리씩 옮겨서 계산해 주세요.